안녕하세요. 마스터 스크린 코스의 하기원 프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지난 시간에 플레이했던 그 코스에서 이제 후반 9홀, 10번 홀부터 18번 홀까지 저와 함께 플레이하면서 코스 공략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텐데요. 뭐 어려운 홀도 있었지만 그래도 생각보다는 그렇게 크게 어렵다는 느낌은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그 후반 9홀을 치면서 어디가 어떻게 어려운지 그리고 무슨 함정이 있는지 그런 코스를 한번 알아보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코스 공략법도 한번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제 10번 홀, 이제 후반 첫 홀에 와 있는데요. 거의 뭐 일자로 되어 있는 그런 홀이에요. 그리고 좌측 페어웨이 양쪽 모두 좌측이 오비인데요. 페어웨이 좌측은 약간 절벽 지역이라서 그냥 공이 맞으면 오비 지역으로 들어갈 것 같은 그런 형태의 지형이고요. 그리고 페어웨이 우측은 약간 언덕이 있다 보니까 언덕을 맞고 내려올 수 있을 그런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공략을 할 때 여러분들 최대한 어느 위치가 좀 위험한지 그리고 어느 위치가 조금 더 안전한지를 먼저 파악을 한 후에 그 다음에 공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페어웨이 좌측은 또 벙커도 있으니까 일단 좌측은 최대한 피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페어웨이 우측에 보이는 저 카트길 쪽으로 공략을 한 뒤에 저는 약간은 드로우성 구질로 공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드로우는 잘 걸렸는데요. 생각보다 약간 우측인 것 같아요. 그래도 언덕이 있어서 다시 좌측으로 이렇게 흘러내리는 카트길을 타고요. 지금 계속 가고 있어요. 많이 갔네요. 네, 카트도로 협찬, 협찬을 받아서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제가 카트도로 협찬을 받아서 거리를 좀 많이 나왔기 때문에 남은 거리는 74m에 내리막이 4m. 네, 그래서 70m 정도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70m인 상황에서 이제 핀의 위치를 보니까 핀 뒤로 넘어가게 되면 또 내리막 퍼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핀 뒤로 넘기지 않고 좀 짧게 그렇게 공략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깃대 모양을 보고 그다음 그린 형태를 한번 빠르게 한번 체크를 한 뒤에 어디 위치가 좋고 어디 위치가 안 좋고 이걸 먼저 파악한 후에 그 다음에 그렇게 두 번째 샷을 공략을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 핀의 위치가 약간 하늘색 지형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늘색 지역으로 갖다 놓으면 거의 뭐 경사가 없다는 뜻이거든요. 핀보다 좀 짧게 공략만 된다면 거의 평지성 아주 좋은 버디 기회가 올 것 같아요. 자, 핀보다 좀 짧게 공략이 잘 됐죠? 네, 이렇게 짧게 공략을 하면 경사가 거의 없죠. 네, 아주 제가 원하는 대로 이게 조금 더 좌측으로 갔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약간 바람을 타고 약간 우측으로 밀렸던 것 같아요. 경사가 조금 있긴 하지만 그래도 3.6m 밖에 되진 않기 때문에 조금만 과감하게 버디 시도를 한다면 충분히 버디를 기록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경사예요. 경사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저는 한 홀컵 반컵 정도만 우측을 보고 그렇게 한번 스트로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제가 지금 한 5m 정도를 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과감하게 경사를 좀 많이 무시를 하고 좀 과감하게 스트로크를 했더니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10번 홀을 플레이를 했는데요. 우리가 티샷은 일단 양쪽 다 오비이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에요. 하지만 우측은 좀 언덕이 있어서 그나마 좀 언덕을 맞고 내려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측으로 티샷을 하는 게 가장 좀 안전해 보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샷 같은 경우도 어떤 그린 좌측에 보이는 벙커만 조심한다면 뭐 충분히 여러분들도 좋은 스코어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 홀로 이동할게요.
네, 저는 이제 11번 홀에 와 있고요. 좌측으로 돌아가는 그런 도그렉 홀이고요. 자, 거리는 그렇게 긴 파5는 아닌 것 같고요. 하지만 지금 맞바람 때문에 투혼 공략이 사실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페어웨이가 좀 넓은 편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담은 없는데, 지금도 좌측은 약간 이렇게 경사가 밑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경사이기 때문에 좌측은 좀 위험해 보이고요. 그리고 우측이 약간 언덕이 보이죠. 그래서 우측 저 바위를 향해서 저는 티샷을 하는 게 가장 안전해 보이는 것 같아요. 자, 저처럼 이렇게 바위를 향해서 뭐 똑바로 가도 괜찮고, 그 다음에 약간 드로우가 나도 더 좋고요. 자, 생각만큼 그렇게 드로우가 많이 걸리진 않았어요. 공이 거의 똑바로 갔거든요. 하지만 뭐 똑바로 가더라도 이렇게 뭐 러프 지역으로 잘 안착했고요. 그리고 이제 맞바람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투혼 공략은 쉽진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안전하게 3온 작전을 갈 텐데, 평상시에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상황이라면 대회 때는 좀 안전하게 끊어갈 거예요. 근데 하지만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때는 최대한 제가 핀 가까이 갖다 놔서 그 다음에 짧은 거리에 어프로치를 남겨 놓을 거거든요. 자, 그럼 230m니까 일단 저 페어웨이 좌측에 보이는 그 벙커 있죠, 첫 번째 벙커, 이것만 좀 조심한다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약간 저 페어웨이 그린 우측에 보이는 벙커 있죠, 거기를 향해서 바로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 페어웨이 우측에 보이는 저 첫 번째 벙커는 그냥 넘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린 주변에 있는 벙커를 보고 한번 샷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딱 원하는 지역으로 잘 공이 날아간 것 같고요. 이제 남은 거리는 30m 정도가 남았네요. 30m인데 핀을 향해서 최종적으로 샷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가 어느 위치로 공을 가져다 놔야지만 그 퍼팅하기 좋은 자리가 나올지 먼저 생각을 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샷을 하는 거죠. 근데 지금 봤을 때 우측에서 좌측으로 경사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약간 핀보다 우측으로 겨냥을 해서 경사를 태워서 약간 핀 쪽으로 향하는 그런 샷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 거리는 30m이고요. 그리고 엣지까지가 지금 18.3m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엣지에서부터 핀까지 대략 12m 정도가 되겠죠. 그럼 저는 바로 엣지 바로 뒷부분에 떨어뜨려서 약간 굴러가는 것까지 그렇게 생각해서 한번 쳐보도록 할 텐데요. 저는 캐리가 한 220m 정도, 한 20m 정도가 나오면 한 10m 정도가 굴러갈 것 같아요. 그렇게 공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약간 우측으로 쳤고요. 경사를 타고 내려와야죠. 아쉽네요. 네, 제가 이렇게 공략을 했는데 캐리가 23m에 떨어졌어요. 뭐 제가 원하는 수치는 20m에 떨어뜨려서 이제 런을 좀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좀 탄도가 좀 많이 떴어요. 그래서 좀 스핀 양이 많아서 이렇게 좀 짧긴 했는데 좀 아쉽죠. 네, 그래도 아주 좋은 버디 기회가 왔으니까 버디로 한번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록 경사가 있긴 하지만 좀 과감하게 약간만 우측을 겨냥을 해서 한 2m 정도만 친다라고 하면 들어갈 것 같아요. 네, 버디를 기록했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11번 홀을 플레이를 했는데요. 11번 홀 같은 경우는 파5 홀이에요. 그리고 사실 뒷바람이 불면 좀 티샷을 과감하게 공략을 해서 투혼까지도 노려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짧은 거리였는데, 제가 플레이하고 있을 때는 약간 맞바람이 좀 불고 있어서 거리상으로는 좀 투혼이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페어웨이가 좀 넓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바람에 따라서 티샷을 좀 과감하게 할지 아니면 좀 뭐 3온 작전을 할지 이렇게 결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두 번째 샷 지점에서도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양쪽에 보이는 벙커들만 좀 피해서 샷을 한다라고 하면 짧은 거리의 어프로치로 여러분들도 충분히 좋은 버디 기회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 홀로 이동할게요. 네, 저는 이제 12번 홀에 와 있고요. 12번 홀은 파3 홀이고요. 그리고 186m네요.
그 파스리홀의 앞핀이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180m 같은 경우는 제가 5번 아니면 혹은 6번 아이언으로 샷을 하게 되는데, 이런 롱 아이언으로 샷을 할 때는 그 런이 좀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핀이 앞핀일 경우에는 그린에 어디 떨어뜨릴 위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린에 맞게 되면 런 때문에 좀 핀 뒤로 넘어가서 또 내리막 퍼팅을 해야 되는 상황이 나올 거고, 또 그렇다고 하자니 짧게 떨어뜨리자고 하자니 앞에 벙커도 보이고 또 해저드까지 이렇게 있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저희들은 어떻게 플레이를 하냐면, 정확하게 거리를 맞추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짧아서 벙커 내지는 혹은 해저드에 빠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한 185에서 190m까지 샷을 한다는 기분으로 그렇게 샷을 하게 되면 뭐 핀 뒤로 넘어가도 뒤에서 어프로치를 해서 파세이브를 할 가능성이 있고요. 또 퍼팅을 해도 뭐 내리막 퍼팅이 있긴 하지만 거리만 잘 맞춰준다라고 하면 충분히 파를 기록할 수 있는데, 괜히 너무 공격적으로 핀보다 좀 짧게 치기 위해서 공략을 하다 보면 벙커에 빠지던지 아니면 해저드까지 빠질 만한 그런 상황이 연출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최대한 한 185m까지를 생각하고 그렇게 샷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이 훅바람이 좀 불고 있는 상황이고, 제가 구질도 약간 드로우성 구질이라 벙커를 향해서 한번 공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저는 만약에 이 상태에서 샷을 했는데 만약에 드로우가 걸리지 않고 약간 페이드가 걸렸다, 그럼 해저드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어때요? 페이드가 걸리지 않게끔 굉장히 노력을 하겠죠. 드로우를 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을 막아놓고 친다라는 게 이런 부분이거든요. 나는 절대 페이드 열려 맞지 않게 칠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치면 훨씬 더 뭔가 이렇게 치는데 샷에 자신감도 생기고, 한번 그렇게 여러분들도 한번, 티샷도 마찬가지고요. 드라이버 티샷도. 네. 자, 저는 이제 확실하게 드로우성 구질을 만들어 냈고요. 자, 그린에 올라가나요? 네, 올라갔네요. 제가 딱 원하는 위치는 아니지만 어쨌든 온그린은 잘 이루어졌고요. 자, 내리막 퍼팅이 남았긴 했지만 어쨌든 경사는 많이 없어요. 그래서 거리만 잘 맞춰준다고 하면 이런 어려운 파3홀에서 충분히 파를 기록할 수 있습니다. 거리는 9.6m이고요. 내리막이 0.24, 내리막은 저 반, 0.24의 반은 0.12, 0.24에서 0.12를 더한다고 생각하면 0.36이죠. 그러면 3.6m를 실제 거리에서 빼는 거예요. 자, 그러면 6m가 나옵니다. 6m. 자, 그럼 저는 6m를 칠 건데요. 약간 좌측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좌측 2컵 정도만 보고요. 자, 6m를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방향은 좋아 보이는데요. 힘이 문제겠죠? 네, 들어갔습니다. 네. 이게 내리막 버디 펫이 들어가면 굉장히 저도 기분이 좋아요. 사실 내리막 버디 펫 같은 경우는 저희들도 사실 그냥 운이라고 생각해요. 뭐 어떤 실력보다는, 물론 조금의 실력은 필요하지만 그래도 실력보다는 운이 좀 더 추가가 된 그런 버디였던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12번 홀을 플레이를 했는데요. 12번 홀 같은 경우는 제가 백티에서 플레이를 하다 보니까 거리가 굉장히 길어요. 게다가 또 앞핀이라서 어디에 떨어뜨릴 공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저희들이 플레이할 때는 핀을 어떤 핀 공략을 하기 위해서 핀보다 짧게 치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거리를 맞추려고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일단 온그린을 먼저 시켜놓고 거기에서 최대한 내가 투퍼스로 마무리하겠다 라는 생각으로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너무 큰 욕심보다는요, 파3홀 같은 경우는 그냥 최대한 안전하게 온그린을 시켜놓고 그 다음에 어쨌든 내가 투퍼스로 잘 마무리한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플레이를 하신다면 타수를 잃지 않고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다음 홀로 이동할게요. 네, 저는 이제 13번 홀에 와 있고요. 13번 홀은 일단 페어웨이 양쪽 다 오비예요. 근데 페어웨이 우측은 약간 또 이렇게 낭떨어지죠. 그래서 우측은 절대로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좌측으로 공략을 해야 되는데, 저 페어웨이 좌측은 저 암벽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저 돌을 먼저 맞게 되면 페어웨이로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큰 그런 아주 고마운 돌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티샷은 페어웨이 우측보다는 좌측으로 공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좌측으로 공략을 할 텐데, 이번에는 어떤 식으로 공략을 할 거냐면,
이렇게 페어웨이 우측 끝 거의 오비 선상을 보고 한번 티샷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되게 이상하죠. 좌측으로 공략한다면서 왜 우측을 틀고 그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이렇게 우측으로 돌려놨다는 뜻은 확실하게 드로우를 치겠다라는 뜻이에요. 제가 만약에 이 상태에서 만약에 똑바로 가거나 뭐 약간 열려 맞아서 페이드성 구질이 나온다면 저는 뭐 오비가 나는 거겠죠. 이런 게 이제 한쪽을 막아놓고 친다는 거. 네,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치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저는 공략 지점을 완전히 우측으로 해놓고 굉장히 불안불안하게 해놓고요. 자, 저는 이 상황에서 확실하게 드로우 구질을 만들어낼 거예요. 자, 이런 느낌으로 샷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볼 때는 굉장히 좀 쉬워 보이고 간단해 보일 수 있어요. 생각할 때는 우측으로 돌려놓고 좌측으로 감아치면 되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굉장한 연습량이 필요한 그런 훈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시간이 나실 때 날씨가 춥다라고 해서 연습을 너무 소홀히 하게 하지 마시고요. 연습장에서 꼭 연습도 한번 해보고 내가 친 샷에 대한 데이터들 좀 확인해보고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네. 자, 남은 거리는 144m이고요. 오르막이 이제 5m가 있어요. 그래서 한 149m, 그냥 150m라고 할게요. 150m이고요. 지금도 이제 그린 그 에이프론하고 핀하고 공간이 별로 없어요. 지금 보면 저기 엣지까지가 135m라고 나와 있고, 그리고 핀까지는 144m. 그럼 결국은 이 거리가요 9m도 채 안 돼요, 이 공간이. 그럼 9m에 내가 떨어뜨려서 딱 세우기란 굉장히 쉽지가 않죠. 그런 부분들이 앞핀이 어려운 점이에요. 150m를 칠 건데, 만약에 제가 거리를 타이트하게 맞추려고 145m를 친다라고 생각을 하다 보면 또 포대 그린이에요. 그래서 그린 앞쪽에 보이는 러프를 맞고 벙커로 들어가는 그런 사태가 벌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벙커에는 빠지지 않고 최대한 내가 핀 뒤에서 내리막 퍼팅을 하더라도 어쨌든 온그린을 시켜놓자 라는 기분으로 그렇게 플레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자마자 뭔가 화면이 바뀌었는데 이게 어떤 화면인지 모르겠어요. 아이고, 핀 바로 옆에 떨어졌는데, 역시나 그 숏아이언이 아니고 미드아이언이기 때문에 스핀이 바로 딱 걸려서 공이 쓰는 게 아니라 약간은 바운스가 되면서 좀 핀 뒤로 넘어가는 그런 볼이 나왔네요. 자, 지금처럼 내리막 퍼팅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어쨌든 온그린을 시켜놔야 돼요. 이런 홀에서는 뭐 내가 오르막 퍼팅을 하기 위해서 핀보다 짧게 치려고 노력을 하다가는 그린 앞쪽에 보이는 벙커에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 점들은 좀 조심해야 돼요. 네, 어쨌든 자, 이렇게 내리막 퍼팅이 남아 있고요. 거리는 이제 7.9m, 그냥 8m라고 할게요. 계산하기 편하게. 8m에 높이가 0.19인데요. 높이도 그냥 0.2라고 할게요. 계산하기 편하게. 네. 자, 그러면 0.2의 반, 그럼 0.1이죠. 그러면 그걸 더하면 0.3. 그럼 3m를 빼는 거예요. 8에 3m를 빼면 5m. 네, 5m. 네, 계산이 이제 여러분들 마스터 스크린 코스를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이제 이 내리막 거리 계산과 오르막 거리 계산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자, 그럼 저도 이제 5m를 스트로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약간 우측에서 좌측으로 있어서 저는 우측으로 조금만 한 2컵 정도만 겨냥을 하고요. 5m를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측이 너무 많이 나갔나요? 네, 너무 많이 나갔네요. 네. 생각보다 경사가 그렇게 많이 타진 않았어요. 하지만 제가 거리감을 잘 맞췄기 때문에 비록 내리막 퍼팅을 했지만 어쨌든 파를 잘 기록했고요. 제가 이렇게 13번 홀을 플레이를 했는데요. 페어웨이가 그렇게 넓은 편도 아니고 좁은 편도 아니고 그냥 무난한 편인데, 페어웨이 좌측과 우측은 모두 오비예요. 하지만 우측은 절벽이 있어요. 그래서 우측은 최대한 피해 주셔야 되고요. 벙커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측은 최대한 피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최대한 페어웨이 좌측으로 티샷 공략을 해주시길 바랄게요. 왜냐면 좌측은 언덕도 있고 돌도 있고 하니까 돌 맞고 내려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좌측으로 공략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 두 번째 샷에서가 굉장히 어려웠는데요. 이 포대 그린에다가 약간 오르막 형태의 그런 그린이에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정확히 그 거리를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하다가는 그린 앞쪽에 보이는 벙커,
포드 그린이기 때문에 앞에 언덕을 맞고 벙커로 들어갈 가능성이 큰 그런 그린이에요. 그래서 이런 포드 그린에서는 내가 거리감을 딱 맞추겠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일단 온그린을 시켜놓고 내가 그 안에서 최대한 투퍼스로 마무리를 하자, 뭐 이런 느낌으로 공략을 하시면 여러분들 타수를 잃지 않고 그렇게 아주 플레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 홀로 이동할게요. 네, 저는 이제 14번 홀에 와 있고요. 양쪽 다 오비예요. 양쪽 다 오비인데 또 페어웨이 우측은 벙커가 이렇게 쭉 이어져 있는 그런 형태고요. 그리고 페어웨이 우측은 절벽이 있어요. 그래서 낭떠러지라서 우측은 최대한 피해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페어웨이 좌측을 보게 되면 언덕 지역이 좀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페어웨이 좌측으로 이렇게 공략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네. 자, 그럼 제가 13번 홀에서는 이런 비슷한 그런 홀에서 제가 드로우성으로 공략을 했잖아요. 이번에 반대로 제가 페이드성 구질로 혹은 슬라이스가 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번 공략법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저는 그 좌측에 보이는 러프 지역, 카트 도로 안쪽에 있는 러프 지역으로 겨냥을 해놓고 여기서 페이드성 구질로 한번 공략을 해보도록 할게요. 제 느낌에는 엄청 이렇게 심하게 아웃인으로 쳐서 깎아치는 느낌을 만들어냈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페어에 잘 안착을 했고요. 자, 남은 거리는 139m에 오르막이 대략 4m 정도가 있고요. 그러면 한 143m 정도가 되겠죠. 143m에 앞바람 10.1 바람이 불고 있어요. 그래서 한 153m까지 봐도 될 것 같거든요. 자, 153에 이제 문제는 또 약간 오르막에다가 약간은 포대 그린 형식인 것 같거든요. 그린이 자세히 보이진 않지만 이럴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앞핀이지만 내가 짧게 치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온그린이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온그린을 목표로 이렇게 샷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저는 155m를 칠 건데요. 지금 그린 앞쪽에 뭐 좌측, 우측 다 벙커가 없어요. 뭐 약간 페어웨이 우측에 보이는 벙커가 있긴 한데 저거는 크게 부담될 벙커는 아니고요. 그린 주변이 굉장히 좀 어떤 장애물들이 없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그렇게 좀 어렵진 않은 것 같아요. 부담스럽진 않은 것 같고 일단 온그린을 하기 위해서 최대한 한번 155m를 쳐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바람을 탔죠. 바람을 탔고 아이고 또 약간 컸네요. 생각보다 거리가 조금 많이 나간 것 같아요. 자, 그래도 이렇게 포대 그린에서 핀보다 좀 짧게 치려고 하다 보면 온그린이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온그린을 시키는 목표로 이렇게 샷을 했거든요. 자, 7.6m이고요. 그리고 높이가 0.19,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0.19를 그냥 0.2라고 할게요. 계산하기 편하게. 자, 그러면 0.2의 반은 0.1, 그럼 0.3을 3m를 저기서 빼는 거예요. 그러면 4.6m가 나오는데 저는 5m를 스트로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 그 전전홀인가요? 했던 그런 거랑 똑같은 느낌인데 경사가 근데 참 읽기가 애매하네요. 일단 그냥 저는 이렇게 경사가 눈에 잘 안 보일 때는 거의 똑바로 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똑바로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참 이렇게 내리막 퍼팅이 들어갈 때는 너무 소름 돋아요, 정말. 네. 어쨌든 이렇게 어려운 내리막 퍼팅을 성공을 했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14번 홀을 플레이를 했는데요. 그 양쪽 다 오비인데 우측은 약간 절벽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 벙커도 있고요. 그래서 맞으면 바로 오비로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우측은 최대한 피해 주시고 좌측으로 그렇게 공략을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샷도 마찬가지로 약간 그린이 높은 형태예요. 그래서 이거를 거리를 정확하게 맞추려고 세컨샷을 하다 보면 오히려 짧아서 온그린이 안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린이 오르막일 때는 최대한 내가 거리를 너무 딱 맞추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일단 온그린을 시켜놓고 그 다음에 투퍼스로 하자,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플레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또 운이 좋으면 저처럼 이렇게 버디를 기록할 수 있거든요. 네, 저는 다음 홀로 이동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15번 홀에 와 있고요. 페어웨이 양쪽 다 오비예요. 그리고 좌측은 약간 이렇게 낭떠러지 지형이라서 좌측은 좀 가급적이면 피해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페어웨이 우측에는 약간 언덕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언덕에 맞고 내려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티샷은 최대한 우측으로 공략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럴 때는 거의 오비 지역 선상으로 이렇게 공략 지점을 설정을 해놓고 저는 확실하게 드로우 공략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칠 겁니다. 네, 한번 공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생각보다 드로우는 잘 걸린 것 같죠? 네, 드로우는 잘 걸렸고요. 자, 이렇게 페어웨이가 굉장히 좁은데 페어웨이에 잘 안착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거리가 굉장히 짧은 그런 홀이었기 때문에 남은 거리는 75m 밖에 남지는 않았어요. 자, 근데 핀 이제 모양을 봤을 때 이제 그림 모양이 굉장히 좀 재밌는 그런 모양이네요. 핀 우측은 약간 언덕이 좀 있어요. 그래서 핀 우측으로 가게 되면 또 내리막 퍼팅을 해야 되고, 핀 좌측으로 공략하면 거의 평지성 라인이에요. 그리고 핀의 위치의 그 색상을 보면요, 약간 하늘색 그런 지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핀을 기준으로 했을 때 12시나 뭐 9시 방향 이 사이에는 거의 다 하늘색이에요. 그래서 9시부터 12시 사이에 어떤 그 부채꼴 모양, 그 위치에만 공이 잘 안착이 된다면 아주 좋은 버디 기회가 올 것 같거든요. 저도 그래서 최대한 핀보단 좀 좌측으로, 뭐 거리가 길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한 75m에서 80m 사이를 한번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람이 좌측에서 우측으로 불고 있기 때문에 이런 숏아이언 웨지 같은 경우는 바람을 좀 많이 타요. 탄도가 뜨기 때문에. 그래서 좌측으로 좀 돌려놓고요. 자, 75에서 80m를 쳐보도록 할게요. 자, 방향은 제가 원하는 그 위치, 그리고 거리도 딱 제가 원하던 딱 그런 위치에 잘 왔어요. 자, 이렇게 보면 그린이 거의 평지죠. 딱 제가 원하던 그 위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핀 공략이 정말 중요해요. 그러니까 제가 5m의 거의 평지성 라인이고, 만약에 3m에 뭐 좀 핀 저쪽, 네, 핀 우측이었죠. 세컨샷 할 때 핀 우측이나 뭐 6시 방향이나 뭐 5시 방향이나 3시 방향 뭐 이쪽으로 갔으면은 물론 뭐 짧은 거리긴 하지만 그래도 경사가 굉장히 심한 그런 퍼팅을 만났을 건데, 제가 이렇게 핀 공략을 제가 원하는 위치에 쫙 잘 갖다 놓으니까 경사가 거의 없죠. 제가 볼 땐 거의 평지거든요. 경사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핀 공략을 내가 어느 위치로 공을 보내서 어느 위치에서 내가 퍼팅을 하겠다, 이렇게 확실하게 딱 선택을 해서 플레이를 한다면 여러분들도 버디 개수가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요? 네, 그 느낌에는 약간 홀컵 주변에서는 약간 슬라이스 경사가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지금 제가 과감하게 한 6m를 스트로크를 했더니 그 경사는 거의 무시하고 그냥 홀컵으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이렇게 15번을 플레이를 했는데요, 페어웨이 좌측은 낭떠러지 지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해요. 그리고 벙커도 있었고요. 그래서 최대한 좌측은 피하고 우측 언덕 지역으로 이렇게 티샷을 공략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안전하게 공략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거리가 짧은 파4홀이었기 때문에 남은 거리는 그렇게 길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충분히 숏아이언으로도 이렇게 아주 좋은 버디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다음 홀로 이동할게요. 네, 저는 이제 16번 홀 파3 홀에 와 있는데요. 거리가 204m예요. 그린 우측에 보이는 벙커 있잖아요. 그 벙커가 빠지게 되면 벙커 턱이 굉장히 높아요. 피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벙커를 피하는 작전으로 그렇게 공략을 할 텐데요. 일단 핀의 위치를 봤을 때는 핀보다 우측이 좋아요. 핀보다 우측이 좋은데, 사실 핀 우측으로 공략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벙커도 있고 또 앞핀이다 보니까 이 롱아이언으로 쳐야 되는데 런도 많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우측으로 공략하기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일단 저는 뭐 온그린이 꼭 되지 않더라도 일단 우측으로 미스는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저는 좌측으로 이렇게 공략을 할 거고요. 만약에 온그린이 된다고 해도 뭐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온그린만 돼도 투퍼스로 마무리할 수 있으니까 최대한 이런 어려운 파3홀에서는 파를 생각하고 치셔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버디를 기록하기 위해서 내가 핀보다 우측으로 공략을 하겠다라고 해서 벙커에 빠지게 되면 버디를 생각했다가 보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최대한 자 이렇게 그린 좌측보다 조금 더, 자 저는 이 상황에서 지금 바람이 약간 슬라이스 바람이 불고 있어서 똑바로 쳐도 바람을 타고 약간 핀 쪽으로 향할 것 같고, 그리고 약간 페이드성이 걸려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만약에 페이드성이 걸려준다라고 하면 제가 애초에 생각했던 핀보다 우측으로 온그린이 잘 될 것 같아요. 뭐 하지만 약간 뭐 훅이 난다라고 해서 그렇게 뭐 실수할 만한 그런 위치는 아니거든요. 일단 어쨌든 저는 딱 그린 좌측을 보고 똑바로 한번 치려고 노력을 한번 해볼게요. 자, 생각보다 약간 드로우가 걸렸어요. 하지만 바람 때문에 그렇게 많이 좌측으로 벗어나진 않았고요. 제가 원래 생각했던 딱 그 위치대로 제가 원래 설정해놨던 그 위치대로 공이 잘 왔네요. 자, 이렇게 비록 온그린이 안 됐지만 제가 왜 이 지역으로 미스를 하려고 했었냐면, 어프로치를 할 때 다음 샷까지 이제 생각을 해보면 어프로치를 할 때 오르막으로 형성되어 있는 그런 그린이잖아요. 내가 어프로치를 할 때 핀 뒤로 뭐 오르막이거나 거의 평지거나 이런 상태를 만들어서 어프로치를 하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좌측으로 미스를 하더라도 뭐 크게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쪽으로 미스를 한 거고요. 만약에 제가 온그린을 시키려고 좀 더 욕심을 부렸다라고 하면 뭐 그린 우측에 보이는 벙커에 빠지던지 아니면 혹은 뭐 또 해저드까지 빠질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큰 욕심보다는 파3홀에서는 그냥 안전하게 파를 기록하고 넘어가겠다라는 기분으로 플레이를 하시는 게 여러분들한테도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남은 거리는 16m이고요. 그리고 지금 엣지까지가 6.0m라고 나오는데, 그럼 저는 떨어질 지점을 먼저 일단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떨어질 지점을 한번 생각을 해서 런이 얼마만큼 될지 그런 거를 생각해 보면 저는 대략 한 12m 정도에 떨어뜨려서 한 4m 정도가 굴러가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보면 핀 뒤로는 거의 평지성 라인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욕심을 부려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한 18m까지 가도 뭐 크게 어려운 점은 없을 것 같아요. 한번 짧지 않게, 저는 이번에는 짧지 않게 좀 공격적으로 핀 뒤로 지나가는 한이 있더라도 뭐 그렇게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는 확실하게 좀 노려봤는데 네, 좀 아쉽네요. 사실 대회 때는 뭐 이렇게 심하게 제가 막 노리는 편은 아닌데, 그래도 여러분들께 좀 이 위치가 왜 좋은지 한번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좀 과감하게 공략을 했거든요. 네, 뭐 핑계는 아니고요. 정말 이렇게 했어요. 네, 제가 원래 팁박스에서 우리가 공략을 할 때 핀 우측이 좋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위치가 바로 여기예요. 딱 이 위치거든요. 이 위치로 왔다라고 하면 정말 좋은 버디 기회가 만들어지는 자리잖아요. 근데 이쪽 지역으로 오려고 하다 보면 요 그린 우측에 보이는 그 벙커랑 이제 그런 게 굉장히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좀 좌측으로 공략을 했던 거고요. 거의 평지성 라인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6m 똑바로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의 뭐 거리만 맞으면 들어가겠죠? 네, 들어갔습니다. 저는 똑바로 6m를 쳤고요. 네, 자, 이렇게 파3홀에서 어려운 파3홀이었죠. 어려운 파3홀에서 파를 잘 기록을 했습니다. 제가 공략했던 그 방법이 여러분들한테는 굉장히 생소해 보일 수 있어요. 아니, 프로가 무슨 온그린을 시켜놓고 이렇게 좀 버디를 노려야지 이렇게 비겁하게 피해가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그 골프는요, 무조건 공격만 한다라고 해서 잘 스코어가 줄어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방어할 때는 좀 방어적으로 하고
그리고 기회가 올 때는 확실하게 공격을 해서 그 기회를 잘 살리면 그게 현명한 방법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어려운 파3홀에서는요, 너무 공격적으로 플레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보단 좀 가끔은 한번 좀 벙커 피하고 또 어프로치 좋은 자리에서 하고 또 퍼팅도 좋은 자리에서 하고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히 하다 보면 오히려 또 타수를 저처럼 이렇게 지킬 수가 있거든요. 네, 제가 이렇게 16번 홀을 플레이를 했는데요. 16번 홀 같은 경우는 거리가 굉장히 긴 파3홀이었죠. 그 그린 우측에 보이는 벙커가 있었는데 그 벙커 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냥 화면상으로 봤을 때도 거의 제 키만한 벙커 턱이었거든요. 그래서 벙커에 빠지게 되면 탈출이 굉장히 어려울 만한 그런 벙커였기 때문에 저는 최대한 벙커를 피하기 위해서 온그린이 안 되더라도 그린 좌측으로 이렇게 미스를 했고요. 그리고 그린 좌측에서 어프로치를 했는데 그렇게 나쁜 자리는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팟세이브를 했지만 여러분들도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공략 지점을 하나하나 다음 샷까지 잘 살펴가면서 그렇게 공략을 하신다면 저처럼 타수를 잃지 않고 지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다음 홀로 이동할게요. 네, 저는 이제 17번 홀에 와 있는데요. 야, 굉장히 그냥 봤을 때 굉장히 좁아 보이는 그런 홀이에요. 그리고 약간은 우측으로 돌아가는 그런 도그렉 홀이고요. 우측 지역은 약간 낭떠러지 형식이죠. 그래서 우측은 최대한 피해 주셔야 돼요. 페어웨이 우측은 절대로 가면 안 되고요. 페어웨이 좌측, 네, 페어웨이 좌측을 향해서 저는 티샷을 할 건데요. 이번에는 사실 페어웨이가 굉장히 좁아요. 그래서 코스를 따라서 치는 약간 페이드성 구질로 공략을 하는 게 가장 안전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도 페어웨이 좌측을 보고 약간 우측으로 돌아가는 그런 샷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저는 최대한 페이드성 구질로 공략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훅바람이 좀 있다 보니까 생각보다 우측으로 많이 휘어서 가는 느낌은 없었어요. 그래도 이렇게 코스 안쪽으로 잘 안착을 했고요. 자, 비록 러프긴 하지만 그래도 이 코스 전체가 페어웨이는 굉장히 좁은데 이 양쪽 러프 지역까지 합치면 생각보다 넓거든요. 이제 그런 점들을 생각해서 여러분들 너무 페어웨이로만 뭐 갖다 놓겠다라고 생각하시지 말고요. 코스 전체적인 그 러프 지역까지도 괜찮으니까 너무 이 페어웨이만 생각하면 부담스러워서 이 샷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러프로 가도 괜찮다, 뭐 쿨하게 이렇게 생각하고 플레이를 하신다면 훨씬 더 티샷이 좀 더 편안할 거예요. 자, 남은 거리는 이제 84m이고요. 그리고 내리막이 2m가 있지만 뭐 그렇게 큰 내리막은 아니고요. 자, 바람이 이제 앞바람이 좀 있어요. 그래서 한 90m 정도가 되겠네요. 네, 90m인데 이제 핀보단 짧은 게 좋겠죠, 아무래도. 이럴 때는 제가 그 타이트하게 핀보다 좀 짧게 공략을 할 수 있어요. 그 이유는 숏아이언으로 공략을 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요. 만약에 롱아이언으로 공략을 한다 그러면은 그렇게 못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숏아이언으로 공략을 할 때는 저는 핀보다 좀 짧게 바로 공이 쓰니까 이렇게 높게 띄워서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클 것 같은데요, 이것도? 아이고, 아무래도 러프에서 샷을 하다 보니까 좀 뭐랄까요, 그 스핀 양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그래서 좀 거리가 생각보다 조금은 많이 나간 것 같아요. 남은 거리는 7.4m이고요. 그리고 내리막이 조금 있긴 하지만 우측에 마운드가 있잖아요. 우측에 이렇게 언덕이 크게 하나가 있는데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리막은 크게 의미가 없어요. 내리막을 생각하다 보면 오르막을 올라갔다가 여기서 힘이 다 떨어져서 서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도 여러분들 잘 생각해서 그렇게 플레이를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럼 저는 실제로 7.4m지만 저는 8m를 칠 거예요. 그 이유는 우측에 있는 저 오르막 언덕을 빨간색, 그쵸, 빨간색이죠. 빨간색을 향해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8m를 치도록 할게요. 자, 한 2클럽 정도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경사가 굉장히 많네요. 자, 이제 휘어야죠. 내려가야죠. 좀 짧았네요. 볼 스피드가 3.3이 나왔어요. 그러면 한 대략
한 7m가 조금 안 되는 거리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8m를 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좀 짧은 것 같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경사가 좀 많이 없었네요. 네. 자, 이렇게 제가 17번 홀을 플레이를 했는데요. 17번 홀 같은 경우는 약간 우측으로 돌아가는 그런 도그렉 홀이에요. 그래서 제가 코스를 따라서 페이드성 혹은 뭐 슬라이스성 구질로 만들어서 쳤는데 그만큼 제가 이렇게 구질을 잘 사용한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어떤 팁박스에서 부담 없이 티샷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코스에 따라서 어떤 코스 모양새에 따라서 구질을 좀 많이 잘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워낙 거리가 좀 짧은 그런 파4홀이었기 때문에 뭐 숏아이언으로도 이렇게 세컨샷을 공략을 했는데 사실 저는 약간은 미스가 있었죠. 거리감이 조금 안 맞았기 때문에 생각했던 그 지점으로 안 가다 보니까 버디 기회가 안 왔는데 뭐 여러분들은 뭐 숏아이언으로도 충분히 뭐 생각했던 그 지점으로 공략을 잘 한다면 아주 좋은 버디 기회가 올 것 같아요. 네. 저는 다음 홀로 이동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마지막 홀인 18번 홀에 왔는데요. 자, 파5홀이고요. 그리고 아이고 543m예요. 페어웨이 좌측은 OB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페어웨이 우측은 OB였다가 대략 한 200m 지점에서는 다시 해저드로 바뀌는 그런 형태예요. 그리고 굉장히 좁네요, 코스가.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에는 지금 보면 약간 코스가 좌측으로 돌아가는 또 도그렉 홀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저는 해저드 저 선상, 저 돌 보이시죠? 저 암벽을 보고 약간 드로우를 칠 거예요. 약간 드로우를 쳐서 그렇게 페어웨이를 한번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굉장히 깔끔하게 잘 맞은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드로우가 아주 예쁘게 잘 걸려서 페어웨이에 잘 안착을 했고요. 아유, 역시나 이렇게 긴 전장을 가진 파5 홀이었는데 제가 봤더니 핸디캡 1번 홀이네요. 네, 아유, 후반 핸디캡 1번 홀인데 제가 만약에 티샷을 하기 전에 핸디캡 1번을 봤다라고 하면 좀 부담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치고 나서 핸디캡 1번을 봤기 때문에 마음이 좀 편안하네요. 네, 아유, 다행이네요. 근데 하지만 아직 세컨샷, 서드샷이 남았기 때문에 어떤 어려운 함정이 있는지 또 기대가 되는데 일단 2온은 힘들고요. 3온 작전을 갈 텐데 자, 남은 거리는 굉장히 아직 많이 남았죠. 일단 290m가 남은 상황이에요. 근데 제가 만약에 여기서 한 220m를 친다라고 가정을 하면 남은 거리는 70m가 되겠죠. 그럼 전 70m 제가 좋아하는 거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 220m를 딱 저 바람까지 생각해서 220m를 쳐서 최대한 70m를 남기는 그런 전략으로 한번 서드샷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뭐 그런 게 뭐 중요하냐, 일단 치고 뭐 세 번째 샷 남은 거 치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사실 내가 좋아하는 거리를 남겨놓느냐 아니면 내가 좀 애매한 그런 거리를 남겨놓느냐가 굉장히 이 핀 공략할 때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세 번째 샷인데 거기서 이제 승부가 갈리거든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거리를 최대한 남겨서 내가 자신 있는 샷을 하는 게 가장 좋아요. 네, 저도 최대한 저 바람까지 생각해서 220m를 보내서 최대한 70m를 남겨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바람 때문에 그렇게 많이 갈 것 같지는 않은데요. 아이고, 230m가 나갔네요. 야, 생각보다 좀 세게 맞았어요. 저는 바람이 좀 많이 탈 줄 알았는데 그냥 제 거리가 다 나간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원래 애초에 70m를 남기려고 했지만 어쨌든 뭐 한 60m 정도가 남았네요. 그리고 바람까지 하면 얼추 뭐 한 대략 70m 정도가 될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끼워 맞추는 듯한 느낌이긴 한데 네, 그렇습니다. 자, 58m가 남았고요. 이제 앞바람까지 하면 대략 한 65m 정도가 되는데 핀의 위치를 보니까요, 지금 약간 연두색에 걸린 것 같기도 하고 하늘색에 걸린 것 같기도 하고 약간 경계선에 걸려 있어요. 그래서 연두색으로 치게 되면 내리막 퍼팅을 해야 되고 저 하늘색 지점으로 치면 딱 평지성 경사이고 그리고 파란색 지점이면 오르막 퍼팅이고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이제 이런 부분은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만약에 이제 세 번째 샷을 할 텐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연두색 지점이 이제 평지라고 생각을 하고서 연두색 지점으로 공을 갖다 놓게 되면 제가 볼 땐 그 내리막 퍼팅을 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에 생각보다 버디가 그렇게 많이 나올 것 같진 않아요. 저희들 기준으로는 한 10번 치면 한 2개 정도? 2-3개 정도 들어갈 수 있을 만한 한 20%에서 30% 정도? 그런 확률로, 아니다, 한 20%. 네. 3번까지 힘들 것 같아요. 네, 20% 정도 버디 확률이 나올 것 같고, 만약에 저 하늘색 지점 보이죠? 한 8시 방향이나 9시 방향 쪽에 하늘색 방향 쪽으로 공이 안착이 된다라고 하면 제가 볼 땐 거의 한 반 이상은 버디가 기록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 60% 정도 이렇게 버디 확률. 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저 12시 방향 쪽에 저 빨간색 그린 저 제일 모서리 부분 있잖아요. 1시 방향 쪽이나 12시 방향 쪽에 저 빨간색 그린 그쪽으로 가게 되면 제가 볼 땐 파할 수 있는 확률이 한 10%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어려워요. 그래서 최대한 핀 뒤쪽에 보이는 저 빨간색 언덕 지역으로는 가지 말아야 되거든요. 네, 그 점 염두해 주시고요. 그럼 저는 최대한 버디를 만들기 위해서 한 7시나 8시 방향 쪽으로 최대한 공을 갖다 놓으려고 노력을 한번 해볼게요. 자, 저는 65m를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 자, 핀보다 짧게. 아이고, 저런. 아유, 다행이다. 아유, 제가 다행이다라고 한 거는요, 컨시드를 안 받아서 다행이라는 거거든요. 왜냐면 컨시드를 받게 되면 너무 제 분량이 없어져요. 네, 그래서 큰일 날 뻔했어요. 네, 어쨌든 컨시드를 안 받아서 다행이고요. 네, 남은 거리는 1.06m. 네, 아유, 정말 다행이네요. 제가 이게 두 번째 샷을 했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약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20%의 확률이 있는 그 연두색 지점으로 공이 갔다라고 하면 굉장히 홀컵을 지나서부터 내리막이 심하죠. 그래서 부담스럽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스트로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20%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20%도 힘들 것 같아요. 네, 그래도 뭐 제가 어쨌든 20%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남은 거리는 이제 1.06인데 사실 경사가 좀 있긴 해요. 근데 이런 거는 1m에서는 경사가 좀 있어도요, 아마 시스템상에서 그 캐디의 말은 아마 홀컵 뭐 좌측으로 반컵이나 한 컵 정도 보라고 했을 거예요.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좀 과감하게 스트로크를 할 거기 때문에 저는 그냥 똑바로 쳐도 들어간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한번 똑바로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그래놓고 약간 왼쪽으로 쳤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똑바로 치려고 했는데 뭐 잘 들어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18번 홀을 제가 플레이를 했는데요. 18번 홀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긴 파5 홀이었어요. 생각보다 굉장히 길어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 사실 티샷을 할 때 보면 그 페어웨이 좌측은 오비 지역이고 우측도 오비 지역이다가 200m 지점에서부터는 다시 해저드 지역으로 바뀌었어요. 그 해저드 지점으로 바뀌는 부분이 코스 안쪽으로 이렇게 삐죽하게 들어와 있었거든요. 그 부분이 굉장히 함정인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아마 좌측에 보이는 오비 지역을 피하기 위해서 우측으로 공략을 하다가 그 약간 코스 안쪽으로 들어와 있는 해저드 지역까지 공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굉장히 만만치 않은 그런 홀이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티샷은 한 가지 구질이 딱 정해진 상태에서 내가 자신 있게 스윙을 하는 게 가장 최우선인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샷에서는 그렇게 크게 뭐 어려운 점은 없었던 것 같고요. 사실 두 번째 샷에서는 내가 좋아하는 세 번째 샷 거리를 남겨놓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세 번째 샷에서는 뭐 어떤 핀 공략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어느 위치에 공을 가져다 놔야지 뭐 퍼팅하기가 편한지를 먼저 파악을 한 후에 그 다음에 그렇게 샷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10번 홀부터 18번 홀 후반 라인홀을 플레이를 했는데요. 사실 지난 시간에는 코스가 그렇게 뭐 길다는 느낌은 없었고 그렇게 코스가 어렵다는 느낌은 없었는데, 이번 시간의 후반 라인홀은 굉장히 파4홀도 길고 그리고 파5 홀도 마지막 홀도 길었고요. 전장이 굉장히 길고 뭔가 좀 도그렉 홀이 굉장히 많은 그런 홀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생각보다는 그렇게 쉽게 플레이 되지만은 않은 그런 홀이었던 그런 코스였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오늘 이번 시간에 제가 설명드렸던 그런 코스 공략법대로 한번 도전해 보시면
훨씬 더 쉽게 플레이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번 시간에 제 설명으로 여러분들 스크린 골프 실력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새로운 코스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스터 스크린 코스의 하기영 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